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젊은 건축사의 만남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라온누리 건축사 사무소의 정동식 건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 젊은 건축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여러분들과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건축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실지 그리고 경험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건, 의식들 중에 하나를 맡고 있을 만큼 너무나도 밀접하고 우리 생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여기 있는 장소 또한 건축을 통해 이루어진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건축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존재하는 공기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축을 실현시켜주는 건축사를 만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젊은 건축사님들을 만나기에는 더욱더 그럴 것이고요.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만남의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건축에 대해 좋은 강연을 해주실 젊은 건축사님들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계신 젊은 건축사님들은 단순히 나이가 젊어서 젊은 건축사로 초빙되진 않았습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사고의 유연함, 그리고 건축을 생각하는 진취적이고 패기 넘치는 모습 등으로 인해서 그 젊음을 인정받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분의 젊은 건축사분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건축사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면서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어디 건축사 사무소의 성창욱 건축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건축사 사무소 그리다의 김여경 건축사입니다. 세 번째, 건축사 사무소 리스모스의 김유진 건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짓다 건축사 사무소의 조윤경 건축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사무소 1458의 최세벌 건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건축사님, 다 같이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 및 시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님 한 분당 약 15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가 끝나면 바로 한 5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축사님당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면서 총 100분 정도의 강연이 진행된 후 세미나를 마칠 예정입니다. 중간에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어디 건축사 사무소의 성창욱 건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욱 건축사님은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 후 여러 실무를 쌓으시고 2021년도에 주식회사 어디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여 동래고등학교 개축공사, 일광령 행정복합센터, 복지센터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현재 동서대학교 변임교수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관심과 자석을 채워주셔서 조금 떨리는데 오늘 좀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 관계상 빨리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젊은 건축사와의 만남에서 나름의 소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건축 이야기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래 저는 이제 건축이 건물을 다 지으면 그게 끝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근래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설계자로서 준공이 나면 끝이냐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들어가셔서 사시는 그 시간부터가 시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소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뭐냐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끊임없이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처해 있는 것 같고요. 뭐 건축주가 됐든 여러분들이 됐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오가는 부분이 건축이 제일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근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지만 사무실 이름도 그런 어떤 생각과 질문에 관련된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소위 말하면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디에 갈 거냐 혹은 아이들 학원은 어디에 보낼 거냐 뭐 철학적으로는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면 좀 재밌겠다 싶어서 사무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고민하고 싶고 또 건축에 어떻게 보면 한정되지 않은 작고 소중한 생각들을 모아서 그런 바탕이 되어준다면 좀 더 건강한 건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건축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도 고민했지만 저희 건축사라는 직업도 고민하고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이제 저희들이 결과물로만 보여드렸는데 그 과정에 있던 모습들을 좀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를 생각하면서 했던 낙서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낙서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저는 이제 주로 공공건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동래고등학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자 하고요. 그 모든 건축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지만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간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 동네 고등학교 프로젝트가 생겨서 저도 이제 참가를 하고 설계에 대한 이 설계 권한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었고요. 이제 다른 프로젝트도 똑같겠지만 첫 번째는 사이트와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눈에 담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참 서서 이제 주변도 돌아보고요. 동래고등학교 아시겠지만 역사가 100년 넘게 된 고등학교라서 과거에 어떤 교정이 있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도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 갔다 와서 생각했던 게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사진도 찾아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각종 이미지들도 찾아보고요. 또 그려봅니다. 이 현재 있는 학교를 그려보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출입구는 어디고 차는 어디로 들어오고 주변에 어떤 곳을 이렇게 열었으면 좋겠고 닫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묶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별도로도 생각을 해보고 학교는 이 안에 있어야 되겠고 운동장은 살려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저희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건물로도 최종은 아니겠지만 바로바로 그려도 보고요. 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각각의 실들을 색깔별로 해서 이제 사이트 위에 올려도 보고요. 또 이렇게 쌓아도 봅니다. 이게 몇 층이 될지. 쌓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네모나게도 쌓아도 보고 또 모양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도 한번 쌓아도 보고요. 이 모든 게 다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인데요. 또 답답하니까 중간을 열어도 보고 또 그냥 대각선으로 엮어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진행해 봅니다. 또 이제 학교가 모양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내부의 실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바둑판처럼 나눠서 채워도 보거든요. 어떤 실이 어디에 들어갈지 1층, 2층, 3층을 생각을 나는 대로 또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또 이제 그 공간에 대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학교는 한번 지어지면 100년 이상 쓸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 미래의 학교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고 나름의 생각도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점점 구체화하면서 학교 모양들을 만들어 가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학교 부분들과 비슷해서 좀 기존의 학교와 다른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를 좀 중점적으로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마당이 있고 양쪽으로 나눠지는 공간이 아니라 좀 새로운 대안적 공간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형태가 좀 와닿았었는데 중간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 공간을 둘러싸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든 느낌은 이 정도의 디자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갔고요. 그래서 그 중간 공간이 큰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뒤에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2가지나 3가지 이슈들을 지금부터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을 중간에 이런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나머지 학생들이 쓰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2층도 중간에 큰 공간, 나머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3층으로 낮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구조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어질 수 있는 부분도 동시에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CAD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으로 각각 실들을 이제 도면화시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모델링을 해서 이제 좀 발전시킬 부분들을 체크도 하고요. 계단을 일로 놓을지 절로 놓을지도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중심 공간과 디자인을 완성해 가는데요. 그러면 이 중심 공간에는 어떤 계단이 어울릴지도 고민을 해보고 나선형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떤 느낌일까를 또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모습은 어떨까를 이것도 고민해보고 이것도 고민해보고 보이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지붕 모양도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나을지 저게 나을지. 그러면서 절충안을 찾으면서 또 이제 점점 만져가면서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내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외부 디자인들도 점점 구체화시켜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완성된 모습인데 이제 최종 마감을 위해서 각종 보고서들이랑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마감 이제 전날일 건데요. 이제 그동안 검토했던 자료들이나 이제 아까 수정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드에 붙여서 그리기도 하고 떼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는 핀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죄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법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나름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즐겨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감도를 완성을 시키고 투시도 그리고 실내 투시도를 완성시켜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가 당선자로 선정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실내 투시도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이런 마감재라든지 혹은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직 설계를 하는 중이고 올해 12월에 이제 설계가 끝이 나고 2년 정도 공사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8월인데 아직 12월까지 기간이 남았고 설계를 빨라도 1년 정도, 늦어도 최소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다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어보시던데 그만큼 검토할 것들과 어떤 심의라든지 다양한 주체에 의한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건축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받고 다시 주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녹아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좀 이런 과정들을 오늘 조금 보여드렸지만 사무실에서도 좀 이렇게 책처럼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오시면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프로젝트 혹은 건설님한테 개인적인 질문, 다른 일상적인 건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조금만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당황스러워서 아마 지금 질문이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저희가 이 강연이 끝나고 난 뒤에도 따로 건축사님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질문을 못 하시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다음 순서로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창훈 건설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연을 좀 해주실 권사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건축사 성소의 그리다의 김여경 권사님이십니다. 김여경 권사님은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졸업 및 박사 수료하였고 건축사 사무소 그리다를 오픈 후에 민들레이 유치원 그리고 수영 어린이 문화복합공간 그리고 아미 비석 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부산교육청 학교공간혁신의 촉진자로서도 활동 중에 계십니다. 네, 김영희 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사 사무소 그리다의 김여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버지 건축사 사무소 이름을 따서 원래 2014년에 건축사 사무소 태영으로 사무실을 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는 아버지하고 연을 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사무실 이름을 그리다로 바꾸고 지금은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태영일 때는 주거시설 관련 일들을 좀 했는데요. 근데 그리다로 바꾸기 좀 전부터 교육시설 관련한 일들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다로 이름을 바꾼 이후부터 교육시설 관련 일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다로 이름을 바꾼 해가 제가 아기를 낳은 해이기도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인데요. 제목은 너무 거창하고 제가 교육시설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집이나 건물을 하나 짓는 확률보다 내가 이제 내 아이의 학교나 주변 환경이 변하는 과정을 보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저는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저희가 3, 40년 전에 다녔던 학교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교실의 크기나 이런 거는 그대로이고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은 신식으로 그리고 고층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는 데 반해서 여전히 학교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평면도인데요.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학교 모습이 약간씩 변하고는 있지만 교실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사각형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도서관을 새로 지으려면 비용이나 시간,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리모델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줘서 아이들을 그런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느꼈듯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금정초등학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갓 졸업한 아이들이 1학년 교실에 적응하기 쉽도록 이제 편안한 공간이 되게 하자 하는 취지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20개 정도 학교를 담당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학교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실 앞뒤 양옆은 어느 학교에 가져다 놓아도 지금 크기나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획안인데요. 칙칙한 나무색을 좀 벗어나서 색상부터 바꾸자 하는 게 저희의 계획이었고요. 선생님과 구상할 때는 아이들의 10분의 휴식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복도 쪽에 이렇게 놀이 공간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의 뒤는 무대를 두어서 앞으로만 보고 수업하는 일방향 수업이 되지 않게 하자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공된 모습인데요. 실제로 7교실의 복도 벽을 다 허물고 놀이 공간으로 교실과 복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예산상 교실 뒷부분은 제대로 계획대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복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던 사물함도 교실 내로 들어가게 돼서 공간 절약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인지초등학교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최신 교육 과정에 맞게 교실 몇 개당 이런 복도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린 교실이라 하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여러 반이 모여서 수업을 하기도 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에 맞춘 건데 지금 현재 그때 인지초등학교는 여기 지킴이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넓은 복도의 역할을 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이 버려진 공간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옆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킴이실을 없애고 놀이 공간을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열린 교실에서 충분히 뛰어놀고 무대를 이용해서 수업 시간에도 열린 교실을 이용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인 것 같아도 아이들은 이곳에서 다른 학교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학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집인 학교를 좀 더 친근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저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비단 이런 학교뿐만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다대 도서관이고 아직은 설계는 끝났고 이제 착공 시작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공공도서관도 리모델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더 나은 공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구 부분도 기존에 이제 모든 도서관이 같은 것처럼 유리로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기자기하게 바꾸고 하부에 안내 데스크나 검색대도 책상이랑 컴퓨터만 있는 곳에서 사용 방법에 맞게 세련되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이 이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곳에서 미디어 벽을 두고 AR이나 VR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책을 가져와서 어디서든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책을 통한 지식을 얻기만 하는 곳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게 새로운 도서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즘은 바로 앉아서 정자세로 책을 읽기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양한 자세로 편안하게 책을 접하도록 하는 게 아이들이 좀 더 책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합니다. 관에서 주관하는 일은 예산이 한계가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한계도 있어서 안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건 더 다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사설에서 유래해서 만들어진 민들레 유치원이고 공동으로 같이 작업하셨던 건축가님도 또 한 분 계십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결과물도 좀 만족스럽게 나왔던 프로젝트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유치원을 이전 신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지 선정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었기 때문에 빨리 지어져야 되는 프로젝트여서 저희가 여기에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도 상황이 맞지 않아서 시공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도 했던 좀 애증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앞쪽에 11층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1조 기준을 만족하기에는 건물을 최대한 북쪽으로 당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마당을 좀 더 활용하자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계획이었고요. 이 마당과의 관계를 최대한 가질 수 있게 뒤쪽으로 하고 교실은 커튼홀로 계획해서 마당과의 거리를 훨씬 더 가깝게 느끼도록 했었습니다. 그 다음 교실 사이사이를 띄워서 복도에서도 마당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실의 유리는 층마다 다르게 형태를 계획해서 아이들이 교실이 바뀔 때마다 마당과의 시각적인 관계를 다르게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또 자연 재료로 고유의 색채를 이용하도록 인위적인 색상을 좀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료 사용을 지향했는데 그것은 유치원 교육 방침이 발도르프 교육을 따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평면으로는 각각 교실이 분리되게 해서 복도에서도 마당을 볼 수 있게 했었고요. 그리고 각 교실들은 집이 연상되도록 박공 지붕을 얹어서 제2의 집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 유치원을 계획하고 시공되는 과정에서 제가 아기를 낳고 했는데요.
내가 아이가 다닐 유치원이라면 어땠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만들 예정인데요. 제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람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학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였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학교, 유치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을까요? 네. 남자분도 네. 안 보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이 발언권은 시민 여러분께 좀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없으시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도, 전체 질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테니까, 그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영일 권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여기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강연을 하실 건축사 사무소 리스모스의 김유진 건축사님 강연입니다. 김유진 건축사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영국 바틀렛 건축학교에서 건축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국내외 싱가포르에서 실무 경력을 쌓으시고 현재 건축사 사무소 리스모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성대학교 건축학과 겸임 교수 및 동아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 중에 계신 건축사님이십니다.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사 사무소 리스모스를 이끄는 대표 건축사 김유진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 소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리스모스는 부산 지역을 거점으로 건축, 인테리어, 전시 분야에서 디자인하고 타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독창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지역에 가진 잠재성을 최대한 추출하고 자연, 문화, 사람들 간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해 사용자의 일상이 풍요롭고 안락할 수 있도록 의도합니다. 국내외에서 학업과 실무를 쌓은 김유진 대표 건축사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김병찬 교수가 협력하여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사는 주 목적을 가진 주택이 포함된 프로젝트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의 장소가 가진 잠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주변이 자연인 프로젝트 2개와 도시에 위치한 프로젝트 1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 자연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저희의 생각이 담겼던 전시회 1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1년 초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현대미술기획전으로 진행된 혁명은 도시적으로 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도시와 집, 공공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보는 전시였는데요. 그중 저희 팀은 감각의 충돌, 사고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소통은 가능하나 물리적인 교감이 불가능했던 그때의 상황을 대비하는
공간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접하는 우리의 감각들이 억제되고 그만큼 더욱더 강하게 감각의 교감과 소통의 필요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감각의 이동, 교감 관계를 실험하며 일상이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감각의 흐름이 보이는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공간의 관계, 사람들의 참여, 결과보다는 과정, 관계의 구축 등을 유추해보고 공간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무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드릴 수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18년에 완공된 참 풍경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독주택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는 통영의 바닷가 창포마을의 나지막한 언덕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 풍경, 변화무쌍한 바다의 경치를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대상지는 한평생 굴 양식 작업으로 가족과 생계를 읽어온 노부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시내의 아파트에 살다가 여생은 보름날 커다랗고 환한 둥근 달이 뜨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뢰인에 따라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대지는 완만한 산과 아담한 섬들로 둘러싸인 호수 같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마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대지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풍경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올라서는 각각의 레벨마다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였는데요. 우리는 자연의 풍경을 최대한 실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간 구조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많은 배치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그중 한 개의 옵션으로 프로젝트는 진행되었습니다.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보며 남쪽의 따뜻한 벽과 바닷바람이 몸을 포근히 감싸는 풍경과 함께 집은 구성되었습니다. 창문의 프레임은 바다의 풍경을 담아내는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거실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택이 담아야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서 의, 식, 주 중에 식을 담당하는 부엌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의 구성원이 보통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엌 공간에서 섬으로부터 바다까지의 풍경을 담아줄 수 있도록 얇고 긴 파노라마 창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진은 현관에서 나오자마자 촬영한 사진입니다. 진입부에서 바라본 풍경으로 가벽의 틈 사이로 자연을 담겨지게 됩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빛, 그림자, 안개, 볕, 달과 자연의 변화가 만드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희망하며 프로젝트는 진행되었습니다. 집의 설계는 장소가 가진 입체적인 조건과 노부부의 일상 행위를 연결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동북쪽으로는 바다와 평행하게 거실과 주방, 부부 침실 공간을 배치시켜 각각의 공간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참 풍경집에서는 다양한 레벨에서 참한 풍경들을 향유하며 마을 풍경의 일원으로 앞으로 잘 정주하길 기대하며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신축 프로젝트였습니다. 두 개의 메스 속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상지인 경기도 공포 주변의 건물들은 대부분 3, 4층의 규모로서 서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길을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하며 공간의 활력과 안전을 추구하는 모호한 경계로서 입구를 가진 그레이 팟하우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땅에 주변 대지와 골목 풍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에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공간에 설립되는 프로젝트로 주변 대지, 주변 길과의 관계, 대지가 지닌 법규를 분석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사업성 면에서 6층 규모로 지어지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다양한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할 제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메스를 수직적으로 쌓는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레이 팟하우스의 상부, 하부는 시각적, 공간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작고 큰 틈을 확보해서 자연, 일상의 흔적들을 채우고 담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건물 사용자인 거주자들이 지속적으로 틈을 변화시키며 관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하부의 콘크리트 사각박스는 하나의 틀이 되고 상부에 형태가 다른 크고 작은 메스들을 품어내는데 상층부 메스 틈 곳곳에 식물, 빛, 바람 등 자연을 접하는 요소들이 삽입되면서 기존에 몸이 건조하게만 느껴졌던 골목길 풍경을 생동감 넘치는 식물 감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 사용자가 그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최상층 공간은 남편분의 작업실로, 창가의 한 공간은 아내분의 독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협소주택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수직 공간을 입체적으로 엮기도 하고 일상의 이벤트 공간으로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도시를 만드는 건축법에 따라 우연히 생성된 좁고 높은 삼각형 공간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욕조 공간으로 건축주의 힐링 스페이스가 되었습니다. 작은 땅에서 사적, 공적 공간을 조율하며 다양한 세대 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세대와의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길의 풍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2층에는 단독주택이 배치되고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카페를 짓는 신축 프로젝트였습니다. 통영의 자연에 스며드는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만호화 프로젝트는 경사진 공간을 구축하며 여러 개의 레벨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땅의 단면, 땅의 흙, 그것과 만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맞닿은 공간, 흙향, 바다향과 함께하는 목표를 지향하며 프로젝트는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대지의 형상이 경사진 부채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바다 방향으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대지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만나는 입체적인 풍경을 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장문리는 남동쪽으로는 삼봉산을 등지고 북서쪽으로는 바다를 향하며 완만항의 지형을 따라 형성된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중심부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땅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었고 주변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전 방향으로 시야가 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페 마노아는 이러한 통영의 자연이 만드는 풍요로운 풍경을 담아내는 것이었고요. 건축의 벽 사이의 틈, 창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풍경들을 담아냈습니다. 병풍을 펼치듯 서로 다른 각도로 마주한 면마다 자연이 투영되고 방문자는 다양한 각도의 벽들과 다른 높이의 바닥 레벨에서 끊임없이 다른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들 사이에서 마련된 외부 공간은 열린 공간입니다. 인접한 외부 공간은 확장되기도 하며 사용자가 실내외 구분 없이 느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외부와 경계를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온도 등 방문자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밖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방문자가 잠시나마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장문리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에 순응하며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산세의 일부가 되길 바라며 이곳에 정주하는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자연과 도시에 위치한 대지 안에 반복과 변형의 리듬을 가지며 공간을 구축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자연과 삶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최근의 프로젝트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연 정말 멋진 사진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집하고 상업시설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집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 질문사항 있으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없나요? 네. 네.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권사님이 모델을 하신 건가요? 네. 좀 멋지게 좀 찍혀 있는 모습 보니까 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저쪽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전에 마지막에 카페에서 1층은 카페고 2층은 주거 시설을 하셨는데 혹시 사생활 관련된 문제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래서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사적, 공적 공간 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진입 출입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사진 공간이기 때문에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2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위의 공간에서는 이 주택의 주인이자 카페의 주인이자 정주하는 사람들이 살게 위 공간에서 진입하게 되고요. 1층에서 낮은 공간에서는 바로 카페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또 앞에 질문 한 분 더 계셨어요. 네. 좋은 작품 많이 잘 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땅이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상담받는 거는 처음에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찾아오시면 됩니다. 따로 별도 다른 비용이나 이런 건 필요 없는 건가요? 아, 그 상담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거는 보통 그냥 그 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데, 다만 어디 사이트가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교통비 정도만 네, 그냥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현실적이고 정말 궁금한 부분들을 대신 좀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한 분 더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첫 번째 사례에서 창문을 조금 많이 만드신 것 같던데 태풍이나 자연재해 같은 거는 피해가 없게 설계된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자연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보여드렸고, 두 프로젝트 모두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창호 같은 경우나 그리고 구조적인 면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견딜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부분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모든 건축사님들께서는 다 고려해서 설계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해주셔갖고 좀 더욱더 이 강연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강연 멋지게 해서 설명해 주신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짓다 건축사사무소의 조윤경 건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경 건축사님은 동아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 후 2013년도에 짓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였고 2019년부터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부산건축상 금상을 수상하였고 2021년에는 경상북도 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님이십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짓다 건축사 사무소의 조윤경입니다. 사무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자면요. 2013년도에 개소하였고요. 주로 숙박시설 프로젝트가 많지만 지역아동센터, 대학교 교육동, 공동주택, 어린이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름이 짓다라고 좀 독특한데요. 이제 짓다라는 말이 옷을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미소를 짓다 이렇게 저희 삶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건설 등 한자어가 아닌 순수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는 짓다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사무실을 짓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열고 초창기에 했던 민박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숙박 관련 설계를 계속 연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게 숙박시설 프로젝트는 낯선 곳을 찾는 여행자의 기분과 손님을 맞는 호스트의 입장을 생각하며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는 여행은 새로운 장소에 대한 설레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낯선 장소가 주는 긴장감은 여행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처음 여행할 때는 이제 여러 곳을 다니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것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곳에 머물며 시간을 두고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휴식이 있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듯합니다. 호캉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듯 호캉스란 말이 생길 정도로 숙박시설에 머물면서 여행을 즐기고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서의 쉼, 그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이렇듯 숙박시설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작업들은 그간 휴식과 머무름의 장소이며 때로 여행의 목적이 된 숙박시설에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의 흔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풍경 구간은 숙박시설로는 첫 번째 프로젝트였는데요. 일강 항이라는 어촌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내리막길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이제 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 의뢰받았을 때는 땅이 푹 꺼져 있어가지고 이런 곳에 숙박시설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지를 조금 들어 올리면 주변의 저층 주거지 넘어 방파제와 등대가 있는 바다 풍경을 객실에서 즐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자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세트의 집으로 둘러싸인 작은 앞마당을 만들고 주변의 골목을 닮은 새 집 사이로 난 길을 통해 마당을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건물로 인해 마당은 외부랑 적절히 분리되어 여행객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수영장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여행을 왔을 때 동행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온 다른 이와 만나 함께 즐기기도 하고 객실 밖을 나와 외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두 건물 사이로 흘러내리는 듯한 계단은 마당으로 이어지고 그 마당은 또 다른 계단으로 객실까지 연결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바다, 바람, 구름과 함께 마을 풍경을 마주합니다. 건물이 4층이라 오르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그 또한 여행의 일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타이드 어웨이는 송정해수욕장 옆에 있습니다. 타이드 어웨이는 소규모 숙박시설이 대규모 숙박시설과의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면서 이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부각하고 2인실이 대부분인 호텔과 다르게 방 2개의 거실, 주방을 갖추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송정과 기장의 경계에 있는 대신은 송정해변, 자그마한 송정항, 대나무, 소나무가 있는 만덕봉, 줄바위가 멋지게 펼쳐진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바다와 더욱 근접하여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하에 객실을 넣고 1층은 최대한 비워내어 주차장과 프론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옥상에는 이곳만 볼 수 있는 인피니트 수영장을 만들었고요. 지하 객실에 있는 프라이빗한 수영장도 만들었습니다. 부지의 특성상 집약적으로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었기에 지하 썬큰이라든지 3층 매스를 열어주어 공용 공간을 만들고요. 옥상 수영장과 함께
여행객이 객실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계단은 전층을 이어주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층마다 열리는 부분을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외부 복도는 망덕봉을 바라볼 수 있게 내부 공간으로 가두기보다는 외부로 열어주어 여행객이 여행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인 스타스케이프는 우리나라 동쪽 끝 호미곶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 바다를 따라 난 해안도로 옆 언덕 위에 대지가 있습니다. 완만한 언덕 위의 대지는 북동쪽으로는 바다가 남서쪽으로는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로 돌출된 땅의 생김새 덕분에 삼면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반대편에 펼쳐진 들판 또한 다른 경험을 하게 합니다. 대지가 도로에서 5m 정도 높기 때문에 언덕 위로 건물이 올려진 듯한 형상을 가졌으면 했습니다. 건물은 바다를 향해 열려서 배치가 되고 그 사이를 오르면 만나게 되는 마당은 여러 건물을 연결하고 그 사이로 바다와 산, 들을 들였습니다. 도로의 면에 소매점과 주차장을 배치하고 마당을 오르는 큰 계단을 두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이 계단을 올라 건물 하부 비워진 공간을 통과하면 마당에 이릅니다. 계단을 통해 마당은 기존 도로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길과 연결됩니다. 마당에 있는 공용 수영장은 마당이 어느 각도에서 보든 건물이 물에 투영되어 건물과 수영장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건물이 물에 떠 있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마당을 둘러싼 건물들은 테라스와 개별 수영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평면 단위 사이에는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와 연결된 개별 수영장이 있습니다. 각 호실의 출입구는 마당의 면에 있어 마당과 연계를 좋게 하고 기역자 루버로 적절한 프라이버시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여행객이 숙박시설에 도착했을 때 호스트의 함대를 받고 객실로 들어간 여정이 즐거웠으면 했고 단순히 잠만 자러 들리는 곳이 아닌 여행의 즐거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장소가 되길 바랐기에 마당은 우리 계획에서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 여행의 기억이 더 풍성해지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숙박시설의 여행 후기에는 해외에 온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익숙한 장소와 풍경들이지만 우리가 설계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다르게 혹은 낯설게 느꼈다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평범한 풍경이지만 하나의 공간을 통해 풍경이 달라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여행객이라는 새로운 배역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여행의 즐거움을 사치로 느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야만 여행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질의 숙박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도 새롭게 색다르게 바라보며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규모 숙박시설로의 여행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수를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박수를 보내줄 정도로 아주 멋진 건축물을 좀 소개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부산이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바다를 면하고 있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바다 면에 면하고 있는 건축물을 아주 훌륭히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그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를 비슷한 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권사님 만나고 싶다라면은 저희가 이 강연을 마치고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혹시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좋은 작품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나가면서 타이드 어웨이라는 작품을 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참 그런 작품에 대해서 좀 금액을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은 그 정도 건물이면은 토지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공사 기간을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공사 금액이요? 금액이랑 기간 기간요? 에서 사실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400만 원, 평당 400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지금은 사실 1,000만 원 이상,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금액이고 지금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저희가 설계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조금 오래 하는 편입니다. 최소 6개월은 잡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땅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성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설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절기나 계절에 따른 영향들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또 다르고 터파기를 해야 된다거나 소복 구조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더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건축가님이 생각하시는 마당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마당이라는 게 되게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예전 주택들부터 해서 마당이 가지는 의미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마당은 여행객들이 그 여행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객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당에서 여행을 충분히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했습니다. 예. 질문 혹시 더 있을까요? 예. 숙박시설 같은 상업시설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뒷다 건축사무소가 가지는 다른 사무소와 달리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코비드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모텔이나 민박이나 이런 시설들이 좀 불편하거나 낡고 아니면 반대로 비싼 호텔을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규모로 숙박시설이 좀 많아지면
다양한 여행을 오히려 또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건축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와서 색다른 이색적인 공간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조금 장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나 또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잠시 이제 다른 권사님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권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어떤 행사나 뭐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마지막에 주인공이 좀 나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연자 건축사무소 1458의 최세벌 권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벌 권사님은 독일 부퍼탈 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현재 건축사무소 1458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2019년 부산건축상 금상, 그리고 2021년 부산건축상 장려, 동네 건축문화상 최우수상, 경상남도 우수주택상 등의 여러 수상 경력이 있으시고 현재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에 계십니다. 권사님,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욱더 멋진 강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사사무소 1458의 최세벌 건축사입니다. 혹시 이 소리 괜찮나요? 저희 1458은 도시 및 자연 맥락과 건축주의 요구사항, 법적사항 등 프로젝트에서 추출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건축가 팀입니다. 현재까지 단독주택, 상가주택, 카페나 임대상가 등의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였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광안리에 지어진 상가주택 비네토입니다. 비네토 프로젝트는 2019년 6월부터 시작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심 속 작은 땅을 사서 단독주택 또는 상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평가 기준이야 같겠지만 물리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경계가 명확한 내 땅과 내 건물을 소유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대 상황에 따라 용도의 변화가 가능하고 나와 나의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짜여진 공간과 동선을 만들 수 있고 임대 수익을 창출하거나 직영을 통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같이 비싼 땅값을 가진 도시에서 일정한 규모의 대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짓는 비용과 수고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과 층간소음 등과 같이 공동주택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작은 땅을 사서 작지만 알찬 자신만의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탈리아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돌아온 건축주 부부는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36.8평의 대지를 구매하고 자신들의 신혼 보금자리와 와인과 이탈리아 요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 포함된 상가주택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용도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의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성향의 클라이언트였습니다. 비네토 준공 이후 실제로 건축주 부부는 월세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들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아가며 여유롭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지 현황을 보시면은 아무튼 저 밑에 건물 앞에 있는 이 길로 약 150m 가량 내려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연결이 되고 그 남측으로 간신히 차량 2대가 교행 가능한 6m의 도로가 면해 있습니다. 계획부지는 전면의 너비가 약 8m 정도가 되고 측면은 전면 너비의 약 2배인 15m 정도로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긴 장방형의 땅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6m라도 이격되어서 건물이 있는 도로 쪽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들이 이웃 건물들로 답답하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주거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채광과 환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의 관점에서는 좋은 조건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비네토 프로젝트는 밀도 높은 도시와 협소한 주거가 만나는 그 지점에 대한 고민과 협소한 주거를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택의 주생활 공간인 2층과 도시 사이에 발코니를 계획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발코니의 난간 역할을 하는 공중 하단을 제작하고 거기에 옆집과 시선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식물을 심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내부에는 옆집 벽을 조망하기보다는 식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발코니와 공중 하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건물의 외관에도 볼륨감이 생겨났고 동네 주변에서 이 건물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네토에 발코니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3평 정도 넓은 거실이 있는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몇 해 전 집을 주제로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집에 대한 기억을 조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아이들의 대답은 획일적으로 거실과 TV였습니다. 마당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마루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혹은 복층 공간이나 계단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등등 다양한 공간의 형태는 우리들의 주거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코니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서 창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커다란 창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 공간의 채광과 환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프라이버시 또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내에서만 한정될 수 있는 거주자의 행위를 밖으로 확장시켜서 날이 좋다고 혹은 비가 오는 날이라도 그러한 날씨의 변화를 느끼면서 발코니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대화하거나 혼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건축주 부부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비네토를 보고 왜 굳이 작은 집에 발코니까지 넣었냐고 모 신문의 기자분이 약간 비판적인 뉘앙스로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3평이 넓은 거실이 있는 주택과 쓰임새 있는 3평의 발코니까지 있는 주택 중 어디가 과연 주거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지는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생각보다 쉽게 그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있는 공중 화단뿐만 아니라 출입구와 계단실, 3층 베란다의 좁은 틈새들을 뒤집고 들어온 조경들은 동선이 일어나거나 머무르는 공간 곳곳에 배치되어 공간을 풍요롭게 하고 쾌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공중화단에는 차폐를 위한 로켓향과 로즈마리를 심었고 그 옆 화단에는 대나무를 그리고 3층 베란다에는 화초와 허브를 심었습니다. 실제로 건축주 부부는 올리브 열매와 텃밭에서 키운 유기농 허브들을 레스토랑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 상가 화장실이 있었기 때문에
비네토 레스토랑에 가지는 손님들의 이미지 영역은 1층의 가게 앞만이 아닌 계단실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간간히 손님들이 이용하는 계단실의 채광과 통풍을 위해 커다란 계급을 내었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속 와이어를 화분과 함께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바람에 잘 반응하고 와이어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갈대류의 식물을 식재하였고 조명기구를 매립하여 밤에는 와이어와 식물을 비추는 조명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시야보다 높은 위치에 창을 내어서 주거 공간의 채광과 환기의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거실에서도 갈대류의 식물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밀도 높은 도심지에 협소한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거실에서 이웃집 벽이 아닌 곳곳에 식재된 조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있는 화단에는 대나무같이 위로 곱게 뻗는 식물을 식재하여 거실과 발코니뿐만 아니라 3층의 안방에서도 위로 뻗은 대나무를 볼 수 있도록 화단의 위치를 선정하고 수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식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리를 잡아가며 더욱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 건물의 외관과 공간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다음 평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상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를 한 대만 계획하였고 20평의 절반 정도가 오픈형 주방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상가 손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계단 끝 2층에 배치하였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의도적으로 한번 꺾어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계단을 오르는 손님들에게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2층은 주생활 공간인 거실과 발코니, 주방, 작은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과 3층으로 오르는 회전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층의 평면을 보시면 왼쪽 부분에 단이 져 있는데 그 사이에 남측으로 창을 내어서 깊은 공간에도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층은 안방과 드레스룸, 부부욕실, 게스트룸, 그리고 세탁실과 텃밭이 있는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은 곳곳에 배치된 조경과 실내 공간이 어떻게 서로 관계 맺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사진을 보시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레스토랑은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재료를 쓰지는 않았고 목재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두 가지 재료만 사용하였고 천정으로 비치는 간접 조명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천정 디자인을 하였고 공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가 면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계단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와인 시음대와 스피커 수납 공간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발코니에서 계단실을 바라보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거실의 모습이고요. 3층으로 오르는 계단과 주방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주방과 거실과 같이 나무와 모노톤의 마감재로 심플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 가구 등에도 좋은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료를 선정하였습니다. 3층에 텃밭이 있는 베란다의 모습이고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 범위 내에서 벽을 최대한 높게 계획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잠시 한 건축주의 인스타그램에서 본 몇 장의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양산 물금 청산리에 있는 단독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거실과 TV라는 집에 대한 획일적인 기억과 경험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을 담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공간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이 아이는 집과 가족에 대한 풍부한 기억과 경험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앞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저희 1458의 더 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이 강연을 이렇게 정말 재밌는 프로젝트로서 소개를 좀 해주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지금 편하게 이렇게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저쪽에 계신 분께 질문 드리도록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건물과 조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 그 조명을 그 조명과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죄송한데 질문이 안 들려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과 조명 관계에 있어서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조명의 의미 그것도 알고 싶고요. 잠시만 제가 가겠습니다. 권사님,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질문을 좀 못 들은 부분이라서 질문사항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제 건물과 조명과의 관계, 조명에 대한 저희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사하기 편한 조명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구 하나에 전선 하나만 시공하면은 방 하나에 조명이 완성되는 그런 공사하기 편한 그런 조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조명 연출들은 다양한 기법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적절한 공간과 그 공간의 분위기를 위해서 조명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당연히 그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자가 어떠한 거주자가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어떠한 행위가 일어난지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조명을 배치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혹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원래 조명이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건축사분들과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에 일반적인 가장 공사하기 쉬운 아파트 조명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스터디를 통해서 조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괜찮을까요? 네. 혹시 다른 분 질문하실 분이 좀 계시나요? 예. 네, 없는 걸로 예, 좀 보고요. 오늘 강연하신 분 5분을 고사 내려가지 마시고 5분을 좀 자리에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이 이제 다 끝났고요. 중앙으로 좀 자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들. 네. 저희 부산 건축사계 이제 굉장한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라고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게 여러 다방면의 그 프로젝트를 좀 수행하고 계신 권사님입니다. 정말 오늘 재미있고 흥미로운 강연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변화 그리고 다양한 건축을 알게 해주신 권사님들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해주신 5분의 권사님께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치고도 안 가십니다. 이 권사님께서 잠시 자리에 안 계실 거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미팅 만남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젊은 권사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새로운 권사님들을 훌륭한 권사님들을 모시고 더욱더 풍성한 그런 행사와 진행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 좀 드리면서 오늘 젊은 건축사와 함께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자리에 일어나실 때 잃어버린 물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